네, 안녕하세요, 최희준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익 IPS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사에서 채용 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최희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재는 워닝 IPS에서 채용 담당자로 근무하고 계신데 어떤 채용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셨을까요? 네, 제가 입사한 이후에 크게 네 가지 정도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경력 사원들만 대상으로 동일하게 진행하는 경력 공채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입 사원들 대상으로 하는 대졸 신입 공채, 그리고 박사만 전형을 특별하게 이번에 별도로 진행하는 R&D 박사 수시 채용, 그리고 항시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는 수시 채용,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업은 요즘 지원자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최근에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을까요? 신입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총 두 번의 공채를 진행을 했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하반기만 면접자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뽑는 인원의 5배수를 서류 합격을 시켰음에도 약 1000여 명 가까이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서류 지원자 수로는 또 면접자보다 5배 이상 지원을 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 지원을 합격자의 5배수로 뽑으셨는데 1000명을 받으셨다라고 하셨고 서류 지원자는 거기에 또 5배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5000명이 지원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은 200명 뽑는데 5000명이 지원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25대 1 가까운 경쟁률이네요. 네, 그것도 계열사별로 차이가 다 있는데 이제 원익 그룹의 공채 기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지원자들 통해 가지고 자소서도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평가하는 기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용 담당자가 자소서 문항을 통해 평가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자소서 문항을 통해서 보는 것들이 이제 크게 구분하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이 회사에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과 마음가짐을 가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보고 있고요. 이력서는 이쪽 분야 또는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경험들을 사전에 해왔는지, 예를 들어 자격증부터 관련 교육, 이수 내역 또는 어떠한 실험 실습 등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소서에는 이 회사에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를 본다고 하셨는데, 아마 여러 내용들이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자소서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저희 원익그룹의 되게 중요한 자소서 문항 중에 하나는 바로 핵심 가치입니다. 저희가 자유, 소통, 행복 이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그룹사의 모든 직원들이 가지고 근무를 하게끔 계속해서 관련된 활동들도 하고 있는데 자기소개서 문항에도 핵심 가치 중에 한 가지를 정해서 본인을 잘 나타내는 핵심 가치 한 가지를 선정을 하고 그 사례를 쓰게 하는 문항이 있습니다. 이제 몇몇 합격자들 중에서 좀 공통적으로 보였던 부분인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례를 썼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에서 끝나지 않고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그리고 이 핵심 가치를 제가 원익에서 함께 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까지 그런 미래지향적인 내용까지 담았던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는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확실히 핵심 가치를 통해서 내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들을 단순히 핵심 가치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원익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라고 계획까지 풀어 쓴 자소서가 확실히 기억에 남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혹시 내용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내용은 예를 들어 자유소통 행복 중에 소통이 좀 대부분이었는데요. 소통이 어려운 환경에서 기존과는 다른 방법의 소통을 시도했고 그 소통이 잘 활용이 되었을 때 느낀 바 그러한 점들을 많이 작성을 해주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한 소통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원익에 들어가서 적용을 하면은 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상사분들이 그리고 기존에 먼저 오셨던 선배분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소통 방법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더 적합한 소통 방법 그리고 해결 방법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많이 작성을 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소서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면접을 보게 되는데, 뭐 기술 면접도 있고 인성 면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어떠한 질문들을 하시고, 보고자 하는 역량은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저희가 반도체 장비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 중에 원익 IPS에 공채로 들어오는 인원들 중에 70%는 다 엔지니어 분들이신데 기술 면접은 그렇기 때문에 학부에서 배웠던 전공 과목, 그리고 학교 내에 팹이 있다면, 반도체 실험실이 있다면, 거기서 다뤘던 장비들은 무엇이고, 어떠한 문제 해결을 해보았는지, 그러한 실제 입사하자마자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석사나 박사분들은 관련된 논문 주제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인성 면접은 앞서 말씀드린 핵심 가치 기반으로 자유 측면, 소통 측면, 행복 측면에서 어떠한 행동들을 잘 보이고 그리고 면접에 대하는 태도에 얼만큼 자신감이 있고 잘 준비해 왔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자소서에서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를 정해서 좀 얘기를 풀 수 있었다라고 하면 면접에서는 세 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모두 사례를 좀 보이는 것이 좋겠네요. 네, 아예 직접적으로 자유와 관련된 행동을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를 물어보시지는 않으시지만 그것을 녹여서 같이 대답하는 스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면접도 많이 진행해 보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면접자가 있으실까요? 면접을 굉장히 많이 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작년 상반기에 입사하신 분인데 굉장히 이제 많은 탈락을 겪으면서 면접 노하우를 많이 쌓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되게 눈여겨봤던 점은 많은 탈락 경험이 그분에게 자존감을 낮추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런 분위기를 심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기업을 갈 수 있게 경험을 쌓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면접 시간 내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 면접 대기실에 앉는 그때부터 아, 저 친구는 합격하겠다라고 느껴지는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긍정적인 에너지와 얼굴에서 보이는 자신감이 뚜렷하게 나타났었습니다. 네, 확실히 면접은 대면이기 때문에 이력서나 자소서에서 풍길 수 없는 긍정적인 에너지나 그런 모습들을 면접장에서 보여주면은 확실히 사람으로서 조금 더 호감이 가겠네요. 그리고 답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잘 모르면은 이제 어물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르겠습니다. 입사해서 가장 먼저 배우겠습니다. 와 같은 자신감 있는 멘트를 할 때 쭈뼛쭈뼛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감을 갖고 밝은 모습으로 답변을 할 때, 아, 이 친구는 들어오면 진짜 배울 마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면접관 분들께서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좀 진정성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요즘은 또 중고 신입들도 굉장히 많은데 대학교를 갓 졸업한 분들은 중고 신입들보다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확실히 경력을 갖춘 중고 신입들이 합격에 유리한지. 이거는 무조건 맞다고는 보기가 어려운 게, 이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반도체 회사에서의 경력을 갖고 있으면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유리한 점이 되겠지만, 그게 아닌 다른 기업에서 다른 사원으로 1년 또는 뭐 1년 6개월 같이 짧은 기간 재직하고 중고 신입으로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업무의 프로세스 같은 거를 좀 더 잘 수행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면접장에서 보이는 강점에서는 크게 메리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갓 졸업한 취준생들이 경력을 갖춘 중고 신입을 취업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익 IPS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반도체 장비사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B2C 기업보다는 B2B 기업이어서 그 선호하는 인원에 대한 영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인재들이 뚜렷하고 그 인재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필요한데 그 중고 신입분들이 그 강점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앞단에 그 인터뷰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 또는 설비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전공 과목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심화 학습을 수행했고 학교에 정해진 커리큘럼 말고도 어떠한 별도의 활동들을 수행을 했었는지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배운 점들이 좀 더 주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도 측면에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중고 신입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면접장에서 거만해 보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몇 분 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자신감이 과하면 거만한 태도가 되는데
오히려 정말 신입사원분들은 자신감과 그 긴장한 모습이 또 진정성이 더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어서 너무 자만하지 않는 충분한 자신감을 갖는 태도도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채용 담당자로서 최종 합격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나본 최종 합격자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는 분들입니다. 태도나 얼굴에서의 표정이나 말투, 그리고 예를 들어 입사하시는 분들의 입문 교육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입문 교육에서도 보면 대답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거든요. 입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즐거움이 담겨서 더욱 힘이 담기겠지만, 그 모습이 면접장에서도 이미 보였기 때문에 합격까지 이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추상적인 답변일 수 있는데, 아, 이렇게까지 준비해 왔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합격을 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관 분들이 A를 물어보셔도 A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A-B, B-까지 좀 꼬리물기로 이어질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오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가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가 많이 된 인원일수록 합격의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입장에서는 꼬리 질문을 좀 예측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면접관 분들은 그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면접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꼭 뽑아야겠다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보이시거든요. 그분들은 별도의 메모를 남겨주시곤 하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태도가 꼬리물기 질문의 준비를 먼저 해오시거나 아니면 회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오시는 분들이 다수 계셨습니다. 회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 소위 말하는 다트 같은 사이트나 아니면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뉴스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좋을까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반도체 쪽은 특히 주식 관련된 채널에서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보고 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반도체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최종 합격자들의 공통점을 알아봤는데 반대로 탈락하는 지원자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개인의 성향도 크게 작용하겠지만 너무나 많이 긴장하는 모습은 답변 자체가 흔들리기도 하고 목소리가 많이 떨리시면서 부정확한 답변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많이 되면 좀 불합격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너무 많은 경험을 쌓았거나 관련 경력이 있어서 자신감이 과해서 자만한 모습으로, 거만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면접에서의 탈락 말고 서류에서의 탈락은 그 각 질문들이 무엇을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를 물어보셨다고 해서 정말 딱 A에 대한 답변만 되기보다는 이 A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원익 IPS에 입사를 해야 됩니다. 까지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 분이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작성에 투자가 되면은 분명하지만 여러 번 써보는 경험이 또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그리고 묻는 바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분이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